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동부권 3개시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과열된 청약 열기는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매매가가 평균 5억 원을 웃돌았던 신도심의 아파트 단지. 지난주 규제 지역 발표가 난 이후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거래 문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일상 받는 전화가 최소 30통에서 한 40통 정도 되는데 지금 10통, 15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신 양도세나 취득세 문의가 늘어난 가운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전 거래가보다 저렴한 매물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력 산업의 동향과 인구 흐름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고 실제로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 부담이 증가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일단 버텨보겠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집값이 내릴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조성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장은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거래가 위축이 되는 양상으로. 사업 시행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분양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제 토지는 매입돼 있고 그런 상태니까 떨어지면은 시행사도 좀 약간의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다만 1순위 청약 조건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분양권 당첨돼서 프리미엄 받고 처분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재를 받으니까 수요자들은 아마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동일 생활권인 전남 동부 3개시가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신규 택지 개발의 속도와 아파트 공급 규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지역마다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과열 양상이 심해 처음으로 규제 지역으로까지 묶인 동부권과는 달리 목포 주변의 아파트값은 2년 동안 나홀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도 문제지만 내림세가 너무 길어져도 지역 경기에 적신호인데요. 천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오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달 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타입이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8,800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고 1억 4천여만 원에 거래됐지만 2년 새 4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상반기에 비해서요. 가격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내가지고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 5천 정도. 지난달 목포시 평균 아파트 값은 3.3제곱미터당 627만 원으로 작년 1월 이후 22개월 연속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값은 12.5% 올랐고 비수도권과 전남으로 범위를 좁혀도 목포 주택시장만 유독 불경기를 겪는 겁니다. 그동안은 주택 수요가 남악 오룡지구로 쏠리며 목포 주택 경기가 침체됐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신도시 집값도 2년 동안 5% 넘게 빠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선 것도 아니어서 전국 아파트 전세금이 9.2% 오를 동안 목포는 2.4% 하락했습니다. 지역 부동산은 국지 지역 경기를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 역시 위축되다 보니까 집값 역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집값이 계속 꺾이면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 인구가 유지되기 어렵고 건설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입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순천에서 가정방문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A씨는 요양보호사들 대상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순천 187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무증상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A씨가 최근 2가정을 방문해 각 가정에서 3시간가량 노인들을 돌본 사실 등 최근 동선 확인과 함께 접촉자들 파악에 나섰습니다.
교회발 고흥 코로나 확진자들과 접촉해 진단검사를 받은 관내 접촉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흥구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순천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명과 접촉한 접촉자 87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흥 지역에서는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접촉자를 포함해 모두 63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도 12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멈춤의 시간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온 여행객들은 코로나 집단 감염지를 잠깐 들렀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짧은 만남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949번째 확진자는 지난주에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제주 7080 라이브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진단 검사 결과 확진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카페에 방문한 광주 치평동의 부부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확진자와 접촉한 또 다른 한 명도 추가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제주 라이브 카페발 감염자가 광주에서도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골프 여행 가고 또 그 동선 중에 라이브 카페 관련 또는 직접 접촉 또는 간접 접촉을 통해서 확진되신 분이 4명 되겠습니다. 여행이라든지 이거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7명이 광주에서 하루 동안 더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3명과 4명으로 나뉘어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연쇄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광주 에버그린 요양원에서는 직원과 입소자 그리고 접촉자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내 감염을 통해 20명이 확진됐고 관련 확진자를 매개체로 해서 사우나 접촉자와 집들이 참가자 등 10명이 연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성탄절과 연말 연시 모임이 코로나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자제하고 멈춤의 시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지난 9월 4살 원생의 다리를 묶거나 이불로 말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6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돌아다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조리실무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외면하고 인력 충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정의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 도의회 예산결산특위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학생 수 감소로 교육청 전체 예산이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학생들의 등교 일수가 줄었다며 조리실무사 인원을 요구대로 충원하기에는 예산 효율성과 집행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채용 인건비에서 삭감된 10억 원은 학생 기초학력 향상 사업 등에 증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14조 원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9년 지역소득 잠정 자료를 보면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액은 77조 원이었지만 지역 총소득은 63조에 그쳐 지역 외로 14조 원이 유출됐습니다. 또 전남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수준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1인당 지역 총소득은 1,87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00여만 원 낮았습니다. 어제 오후 순천만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 38마리가 목격됐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는 한 마리에서 최대 6마리 정도의 황새가 관측된 적이 있지만 이번과 같이 집단으로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천시는 하천과 농경지 등의 서식 환경이 안정돼 있어 황새들이 순천만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숙박업소나 식당 예약할 때 네이버 방문자 리뷰와 평점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믿지는 마셔야겠습니다. 조작이 비교적 손쉬울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조작해주겠다는 업체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에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노출되는 방문자 리뷰.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실제 업소 이용객들만 리뷰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점도 보고 그 리뷰 내용도 보고 내용이 좋으면은 일단 믿고 하는 편이고. 그런데 여수의 한 숙박업소 방문자 리뷰를 살펴보니 의심되는 정황이 눈에 띕니다. 해당 업소에 별점 만점을 준 이용자 A씨의 리뷰 작성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A씨는 단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의 펜션과 풀빌라 24곳을 이용했는데 모두 호평과 함께 별점 만점을 줬습니다. A씨는 또 한 리뷰에는 남성인 듯 여자친구와 함께 펜션에 방문했다면서 다른 리뷰에는 여성인 듯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A씨처럼 이해할 수 없는 작성자는 해당 숙박업소 리뷰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여러 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면 단 한 장의 영수증으로도 복수의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등 시스템상 허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왔다 간 사람이 평가를 하는 별점인데 가짜로 이렇게 별점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선량한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허위 리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만 관련 계정 2만 개를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별점을 조작해주겠다는 업체는 업소 사장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페널티라든지 이런 사항이 한번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복구 작업이나 이런 건 일부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혀 없으세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들여다보는 네이버 방문자 리뷰가 시스템상 허점과 의도적 조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이뤄진 차관급 인사에서 문화재청장에 지역 출신인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순천 출신인 김현모 신임 청장은 순천고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문체부와 국립국악원 등에서 공직 활동을 이어왔으며 앞으로 문화유산 브랜드 육성과 문화유산 대중화 등 다양한 과제를 맡게 됩니다.